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씨. 이제 조금 익숙하신가요? 제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뚱뚱하고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뭐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뚱 뭐 이렇게 뚱뚱하다 뭐 이런 아주 이렇게 막 거대한 몸짓 이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으로 보이니. 그래서 뭐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였다. 그게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해가 풀려서. 제가 그러면 뭐 조금 날씬한 생각보다는 좀 날씬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파가씨 아파트 가격 시황. 네, 뭐 많이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집주인들 파산이 13년 만에 최대다. 뭐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뭐 최근의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코스피가 뭐 6,600을 뭐 돌파했다. 뭐 전체 시총이 뭐 6천조를 돌파했다. 뭐 정말 축제 페스티벌.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다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온기가 이렇게 막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긴 하죠. 뭐 다 어려운 거보다야 어느 한 파트에서는 그래도 좀 잘 돼서 좀 끌어가면 이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또 거꾸로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이면에는 또 이렇게 지금 뭐 집주인들이 13년 만에 최대 파산한다든지 어떤 그 구조적인 또 문제가 있다는, OECD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을 뭐 올해 지금 1.7%,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낮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그 이렇게 좀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막 예전처럼 우리가 정말 뭐 3%, 4%,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죠.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나가 보셔도 뭐 상가들이나 상점들 뭐 이렇게 문 닫는 곳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이제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자, 결국은 뭐 이런 게 지금 이런 뭐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에도 이제 집주인들의 파산, 뭐 경매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법원 1분기 경매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이 신청 건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경기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경매 신청을 하면 이게 뭐 다 진행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신청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준돈을 못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트러블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자, 이런 게 지금, 그래서 경매 신청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제 현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그러니까 뭐 지금 주택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건물들 뭐 다 지금 난리라는 이야기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게 지금 3만 건을, 와, 어마어마하네요. 3만 541건, 3만 건을, 분기면 1월, 2월, 3월인데 자, 3개월 만에 3만 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거의 10,000건 이상 지금 경매 신청이 쏟아진다라는 건데, 13년 만에 최대여서 정말 대법원도 깜짝 놀랄 만한, 대법원도 정말 실신할 만한 뭐 그 정도 지금 수치가 나온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올해 그러면 신청 건수 전망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2만 2천 건이라는 게 지금 현재 뭐 1분기가 한 3만 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4분기면 단순하게 곱해서 곱하기 4 하면 한 12만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2만 2천 건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위기 때마다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게 지금 그 숫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12만 4,200건, 12만 2,100건. 제가 지금 위에 거는 단순 계산해서 좀 저렇게 해놓은 거고, 만약에 지금 하반기 쪽에 또 계속 고금리 상황들이 더 지속이 되고 뭐 이런 어떤 더 힘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을 보면 한 12만 건대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수준. 그러니까 지금 경매 신청 건수만 보면 우리가 금융위기 시대 수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뭐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 신청 건수는 그런데 지금 경매 진행되는 건수는 그럼 어떠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경매 진행 건수도 특히나 주택 경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이제 4월까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시점을 봤을 때 대략 한 4만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건수나 뭐 지금 진행 건수나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월 10,000건 지금 이상인 건데, 자, 결국은 뭐 신청을 하면 거의 경매로 이제 가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빨간 딱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런 일을 막상 당하면 정말 이게 정말 개인들로서는 파산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뭐 시간들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1월에서 4월까지가 진행되는 것만 지금 4만 2천 건인데 이게 작년에 한 3만 2천 건 정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10,000건 이상, 그렇죠. 10,000건 이상이 지금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경매가 많이 쏟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어려웠다. 우리나라가 뭐 특히나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결국 올해가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3만 2천에서 4만 2천 건으로. 그러니까 10,000건 이상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자, 신청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심각한 상황인 건 맞겠고요. 자, 그러면 연간 진행 건수도 뭐 단순하게 뭐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한 4만 2천 건, 4만 건대가 지금 넘어갔는데 그러면 26년 올해는 한 16만 6,500건 이 정도로 지금, 그렇죠. 아까 4월까지면 그냥 제가 단순하게 아직 뭐 다 4월이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냥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12만 6,500건이 됩니다. 거의 한 13만 건에 가까운데 작년에 진행됐던 건수가 10만 8,700건, 10만 한 11만 건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12만 건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21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와, 21년이 3만 2천 건이었어요. 3만 2천 건이었던 게 작년에 10만 8천, 거의 11만 건 정도 돼서 제가 거의 3배 지금 넘게 늘어났잖아요. 3배 넘게 늘어났는데 올해는 물론 다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온 수치를 가지고 뭐 보자면 지금 12만 6천 건. 근데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만 지금 6천, 12만 뭐 7천, 13만 건 가까이 되는데 21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거의 4배예요, 4배. 지금 4배가 넘죠. 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경매가 쏟아지고 있고 또 엄청나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게 수치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음마는 경매 한번 나오면 정말 신문에 날 일이에요. 정말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음마가 경매에 나왔다고. 그래서 뭐 이전 영상 예전에 제가 한번 살펴드린 게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 거의 뭐 5년 만에 음마가 지금 뭐 경매 나왔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그런 게 바로 음마 아파트 경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음마 경매가 최근에 이제 압류 뭐 해서 뭐 이렇게 낙찰, 지금 뭐 유찰됐다가 이제 낙찰이 된 건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신건으로, 그래서 32억 2천 해서 지금 뭐 좀 나와 있는데 뭐 요것도 지금 잠깐 살펴드리면 뭐 감정가하고 최저가가 같다는 것은 그렇죠. 신건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런 음마 아파트, 음마 집주인 같은 이런 분들도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나? 뭐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 표시되어 있는 채권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뭐 미루어 짐작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2016년에 이분이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보신 것처럼 2016년이면 딱 집값이 오르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이었으니까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면 기가 막히게 매수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매수를 할 때 4억 8천 근저당이면 채권 최고액이니까 뭐 그냥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뭐 그렇죠. 이 정도 당연히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영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21년, 22년, 뭐 24년 이제 이때는 뭐 아파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담보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뭐 이렇게 집주인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를 좀 대출을 내서 뭐 사업을 좀 해볼까? 아니면 이 대출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윤택한 생활을, 아니 집 이렇게 뭐 집 옷값 올라갔다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22년에 한 8억 9천 정도, 그 다음에 뭐 23년에 또 한 7억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출을 내시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4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뭐 3,900, 뭐 8억 1천, 4억 6천. 자, 가압류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근저당을 막 설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채권, 뭐 특히나 지금 이게 17억 2천까지 지금 가압류가 들어온 거 보면 뭐 그냥 또 이렇게 주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업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사업이 좀 위험해지면 내가 집까지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 파산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말 그대로 그냥 사업자 대출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해줄 때 보통 이제 집 담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분이 집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여기는 지금 뭐 가압류다 보니까 담보 대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근저당을 했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반 채권이든지 간에 당장 그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냥 쳐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개인 파산이 참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자, 그리고도 뭐 지금 계속 뭐 9억 8천, 뭐 5,800, 지금 뭐 7억 뭐 이런 계속 가압류가 들어오죠. 자, 그다음에 자 57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뭐 정말 우리가 상상 초월 빚잔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물론 이런 뭐 우리가 아파트 같은 아주 뭐 비싼 아파트에 살면 좋죠. 뭐 당연히 좋습니다. 뭐 누구나 다 원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빚을 안고 또 이렇게 엄청난 빚에 시달린다고 하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뭐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나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 참 마음이 편해, 초가상간이어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또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막 엄청난 막 가압류에 막 이렇게 빚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이 빚에 시달린다라는 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이니.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던 집마저도 이렇게 쫓겨나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거니까요. 또 뭐 26억짜리 지금 또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또 뭐 계속이에요. 뭐 가압류 뭐 4억 7천, 또 6억 6천, 또 저기 뭐 가압류 한 880짜리 이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뭐 등기부등본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저거는 거의가 카드값이에요. 카드값. 예, 이렇게. 그래서 뭐 한 몇천, 뭐 한 1, 2천 아니면 뭐 800,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카드값마저 못 갚는 상황이 돼요. 내가 이런 30억 넘는 40억 가까운 뭐 이렇게 아파트 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상류층이야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빚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내가 카드값마저도 못 갚는, 카드값을 못 갚아서 내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고 결국은 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음마만 그러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미안 블레스티지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예요. 여기도 뭐 개포동에 이제 신축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지금 경매에 이렇게 33억 지금 33억짜리 아파트 사는 집 분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뭐 음마하고 비슷한 상황들이죠, 다들. 자, 그다음에 압구정 한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62억 8천이면 거의 70억 가까운 이런 뭐 감정가 그러니까 70억 가까운 이런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빚 때문에 내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빨간 딱지가 붙고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이런 우리 고가 아파트 이런 것도 이제는 예외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엘스 잠실 엘스 이것도 대단한 아파트잖아요. 여기 뭐 감정가 14억 3천, 최저 입찰가 14억 3천이면 요거 이제 지분 경매예요. 보통 뭐 공동 명의로 많이 해놓잖아요. 그럼 뭐 이제 뭐 남편분 뭐 아내분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이제 뭐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그분 뭐 지분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올림픽 선촌 이거 뭐 지금 재건축 짱짱하게 대단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37억 뭐 이렇게 30억 한 40억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도 결국은 내가 재건축 지금까지 뭐 음마도 그렇고 올림픽 선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새 아파트 들어간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뭐 재건축 하신 분들은 더 그렇죠. 내가 버티면서 그래도 야 이거 뭐 재건축 될 날만 나도 새 아파트 들어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통 우리가 뭐 몬테크다. 물론 뭐 다 거기서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재건축이 시작되고 뭐 이랬는데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주인들이 이렇게 파산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막 폭증한 21년도 비교해서 4배 가깝게 지금 막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2013년 만에 막 최대다. 저는 뭐 그냥 무조건 고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런 일들이 좀 덜해요. 우리가 아까 21년하고 제가 굳이나 비교를 했던 게 21년에는 우리가 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제로금리라는 아니 우리가 보통 제로금리다 뭐 이러면 미국 정도나 뭐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면 뭐 일본 정도 이런 데만 생각했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0% 기준금리 0.75%, 0% 기준금리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또 집을 뭐 구매를 했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5년, 보통 이제 5년 고정의 이제 변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예요. 뭐 작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 고금리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막 2%대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지금 뭐 5%, 6%, 많게는 지금 7%, 뭐 신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2배 이상은 다 된 거거든요. 변동으로 오신 분들은 다 빚인데 또 그때는 대출도 또 뭐 많이 뭐 1금융권에서 안 되면 2금융권에서 안 되면 막 그때는 막 집값이 또 상승할 때라 또 막 사채까지 막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고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런 일이 좀 덜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21년하고 지금 26년 비교해 보면 지금 금리 때문에 이렇게 진행 건수가 지금 4배 가깝게 3만 건이던 게 뭐 거의 막 12만 건 이렇게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것 때문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자, 뭐 지금 최근에 이게 한 주 전에 지금 막 그 헤드라인들이 보면 주담대 변동금리 소폭 내린다. 3월 코픽스 금리가 0.01% 내렸다. 뭐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코픽스 낮아졌다. 뭐 한숨 돌린 영끌족 뭐 이러면 금리가 우리 내려간 줄 알잖아요. 이런 것만 보고 아 정말 0.01% 물론 미미하긴 합니다. 근데 코픽스라는 건 자금 조달 금리예요. 은행들도 예금만 유치해서는 안 되니까 은행채나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든 예금 금리가 올라가든 자금 조달 금리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건 자금 조달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그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낮출 요인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은 은행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싸게 돈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은행들이 무조건 낮추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망을 했을 때 좀 낮아질 거다. 그러면 정말 낮아졌냐? 이게 문제죠. 근데 아무도 이걸 체크해주지 않아요. 다들 그냥 뭐 이렇게 헤드라인만 뽑아서 뭐 그냥 뭐 낮아진 것 같아. 자,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KB 보시는 것처럼 KB 변동인데 이게 4월 24일이에요. 4월 24일 날. 이때 지금 금융처 5년물 기준 했을 때 국민은행이 6.03이었습니다. 최고금리가 6.03이었어요. 혼합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고정이라고 하는 거, 뭐 5년 고정에 뭐 25년 변동 이런 거죠. 이 혼합형도 4월 24일 날 6.03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높죠. 6.03. 하단도 지금 4%. 하단 기준하면 예전에 2%였으면 2배가 오른 거고 상단 기준하면 3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 3배가 오른 건데, 자, 6.03이었던 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27일자 기준 했을 때 보면 지금 6.14예요. 6.14. 0.11%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깜짝 그렇죠. 아니 0.1% 내려갔다며 0.1%. 아니 그럼 변동이라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혼합형. 뭐 혼합형도 변동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결국은 0.1% 자금 조달 금리가 0.01이죠. 0.01% 내려갔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는 0.11%를 은행들은 올렸다는 거예요.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럼 국민은행만 그러냐?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론이 요날 지금 6.650이었습니다. 상단이. 물론 하단도 굉장히 이게 높아요. 5%, 5.3%까지는 됩니다. 5.3에 6.65예요. 6.65인데 이게 지금 오늘자 제가 확인해 봤더니 6.681까지가 있습니다. 6.681이면 이것도 0.031%가 올라갔어요. 0.01% 낮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NH 지금 농협은행이죠. 농협은행에 여기도 지금 4월 24일 기준 했을 때 고정이 6.74였습니다. 6.74였던 게 지금 4월 27일 오늘자 기준 했을 때 6.77이에요. 0.03이 여기도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형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도 24일 날 6.77이었는데 오늘 보면 지금 6.8까지가 있어요. 또 이것도 0.03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5대 은행의 상단이 6.8이에요. 그것도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6.8이면 7%입니다. 7%. 아니 그럼 2%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최소 지금 3배예요. 3배까지. 이러니까 이거는 감당이 어렵죠. 감당이 어렵습니다. 아까 뭐 강남 아파트들 음마나 뭐 이런 뭐 압구정 뭐 개포 줄줄이 무너지는 게 자, 이런 게 감당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K뱅크 같은 아파트 담보대출. 자, 지금 뭐 우리가 1금융권에서 안 되는 분들은 뭐 인터넷은행이나 뭐 2금융권 뭐 아니면 또 그 뭐 P2P 대출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4금융 뭐 이런 곳까지도 뭐 이제 가는데 그냥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이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난리도 아니죠. 아니 아파트 담보대출 이게 지금 4월 24일 기준 했을 때 8.5%까지가 있습니다. 8.5%까지. 야, 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거의 8.5% 반올림하면 9%인데 지금 난리가 나 있고 특히나 지금 주기형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에 8.07이었습니다. 이날이 4월 24일이 8.07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8.12까지가 있습니다. 8.12면 0.05%가 또 올라갔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높은데 지금 8.12까지 결국은 뭐 다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거의 5대 은행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그냥 7%예요. 6.8%니까 7%. 자, 시중은행 5대 은행이 7% 생각하셔야 되고 자,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8.5면 지금 9%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3년물하고 5년물 같은 국고채 금리는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이 아니에요. 지금 3.491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스프레드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3년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2.5%에서 스프레드가 한 0.5% 정도 이 정도 내외 안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0.1%가 아니고 1%에 가까운 거예요. 1%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자, 그만큼 지금 신용위험들도 지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스프레드가 지금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국고채 지금 5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76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지금 1.176까지 나 있잖아. 어마어마하죠. 자, 그만큼 지금 뭐 신용에 대한 위험들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감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뭐 장기금리들은 오늘도 올랐어요. 10년물도 3.82까지가 있고 30년물도 3.6. 초단기 뭐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올랐고요. 그래서 3.3. 아니 2년물은 지금 이거 뭐 2% 이게 2% 아래 안 내려오네요. 지금 뭐 이런 것들도 다들 그러니까 지금 국고채 시장금리인 기준금리는 뭐 계속 동결 가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지.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 뭐 인상 얘기야, 임상 압박 얘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준금리 동결, 표면적으로는 동결이라고 하더라도 좀 매파적이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 올라가고 그럼 또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거고 아까도 보니 은행채 금리 올라가면 또 뭐 주담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1분기 경매 신청 건수가 이게 경기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주가는 또 폭죽이 터졌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인 거하고 실제 경기 그게 이제 온기가 이제 퍼지는데 시간이 물론 걸리겠죠. 시간이 이제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이런 건들만 보자라면 뭐 13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은 경매 신청 건수가 오면서 자, 정말 뭐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는 또 이런 걸 뭐 전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 뭐 요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쇼핑 또 이것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계속 이 뭐 삼양라면 또 요것만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메뉴를 바꿔달라는 분들도 뭐 가끔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제가 삼양라면을 좋아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잠깐 힘들다 하면서 너무 또 이렇게 고가 제품들을 뭐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참 라면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라면 한 끼 먹고 나면 자 힘내자 또 맛있잖아요. 또 따뜻한 뭐 이렇게 라면 한 끼 먹거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요런 것들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삼양라면 정도만 이제 구매를 해주셔도 제가 늘 감사하다 이런 또 마음을 갖고 있고 뭐 또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쿠팡에서 뭐 라면만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어차피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다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꼭 삼양라면만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아무 거를 구매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일부러 이걸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해주고 아주 뭐 작은 거 하나 구매할 때도 또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할 때 일부러 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참 눈물 겹게 너무나 감사하다. 일부러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뭐 계속 좀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가시 멤버십 킹스핏. 자, 요것도 구독인페이 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9,9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 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킹스핏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파가시로 이렇게 뭐 오고 나서도 계속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응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 킹스핏을 통해서도 뭐 자꾸 뭐 해달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뭐 가능한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또 킹스핏을 통해서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가시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